간단한 습관으로 건강한 100년 인생 만들기 100년 아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여도은이고요. 제가 100년의 아침을 함께 할 때마다 항상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오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도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요. 다들 궁금해 하셨을 그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뭐 도파민 터진다 이런 표현을 좀 자주 하시죠.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도파민 중독이라는 그 중독이라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들에게 좀 다가오곤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도파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100년의 아침에서는 이 도파민이 정확히 어떤 호르몬인지도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파민 이게 중독이 되면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는요, 도파민 관련한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전문의 도파민 밸런스의 저자 안철우 교수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약간 좀 도파민 터지는 것 같죠? 예, 정말 기대 많이 하셨습니까? 네, 왜냐면 예. 저도 내가 약간 뭔가 중독된 것 같다. 도파민의 중독. 뭔가 되게 좀 더 자극적이고 네. 뭔가 되게 빠르게 흘러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갈구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도파민 중독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가끔은 막 쇼츠 이런 거 보는 거를 그게 되게 또 안 좋다는 얘기를 어디 들어가지고 아, 보지 말자. 이거 자꾸 보면은 내 도파민 자극돼서 나 중독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어때요? 제가 중독이란 말은 이제 도파민이 나쁜 호르몬이란 전제에서 시작되는 건데 도파민 디톡스라고도 하지만요. 제가 편의상 도파민 디톡스라는 표현을 하겠지만 사실 도파민 밸런스라고 얘기하는 게 많거든요. 밸런스.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것은 좋은 호르몬일 수도 있고 나쁜 호르몬일 수도 있는데 도파민이란 호르몬이 작동하려면 수용체라는 게 필요합니다. 수용체. 도파민 수용체. 그래서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도파민 밸런스고요. 이 도파민은 어떤 분비하는 쪽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포수 같은 수용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수용체가 얼마나 기능을 하고 수용체의 숫자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도파민은 과유불급, 많아도 문제지만 적어도 문제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도파민 호르몬과 도파민 수용체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제가 이해를 잘한 건지 모르겠는데 왜 저는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밸런스가 중요한데 도파민도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도파민도 호르몬이기 때문에요. 기량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적어도 문제고요. 또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또 남성 호르몬이 있듯이 반대에 작용하는 호르몬들이 있고요. 또 도파민형 호르몬이 하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도파민 호르몬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있고 도파민 호르몬을 갖다 방해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의 생태계에서 도파민을 이해해야 우리가 중독에 빠지지 않고 중독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중독에 빠져드는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어떤 이제 그 잔잔한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조금 더 자극적인 거를 보게 됩니다. 유튜브를. 그러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죠.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수용체는 줄어듭니다. 그럼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되는 드라마를 봐야 되거든요. 쇼츠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파민 수용체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내성에 빠지게 되는 거고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도파민의 양도 조절해야 되지만 이 수용체의 기능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메커니즘에서도 도파민과 도파민 수용체가 중요하고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에도 도파민뿐만이 아니라 도파민 수용체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게 사실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도파민도 중요하지만 이 도파민 수용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됐는데 이 또 도파민 수용체 뭔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도 되게 궁금한데 일단은 우리가 도파민 중독에 빠지는 그 원리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자극적인 것의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도파민 수용체가 예민한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제 그런 자극적인 환경에 자주 노출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수용체가 자꾸 숫자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분도 계시거든요. 없어지면 다시 안 생겨나요?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 밸런스라는 것이 그런 어떤 수용체 회복,
제가 어떤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린다면 사실 이제 도파민에 중독된 뇌를 보여줄 때 네. 이게 뇌가 이제 계속 어떤 메스앰페타민, 필로폰 같은 거에 중독된 사람들 보면 우리가 이제 MRI를 찍어보면 도파민 수용체가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을 때 네. 다시 수용체는 회복됩니다. 어쩌면 수용체가 회복됐기 때문에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거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용체라는 게 결국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쇼츠 같은 거 보는 거 외에도 도파민 중독이라고 할 만한 습관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보면은 제 주변에서 운동을 하면 막 무거운 걸 들고 이러면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 맞습니다.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운동 중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또 일 중독자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저. 이야, 뭐 저분 좋다고만 생각하지만 네. 저는 그게 숨어있는 도파민 중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중독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 중독. 애들도 보면은 막 그 열심히 뭐 테레비 보고 쇼츠 보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네. 이 중독이라 보면 우리가 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일상에서 왜 달달한 거 먹고 싶을 때 설탕 중독, 네. 뭐 이런 것도 음식 중독도 있고요. 요새 또- 저 그렇게 과자가 먹고 싶어요. 예, 충동 쇼핑 있잖아요. 쇼핑 하는 사람들. 다 저예요. 쇼핑 중독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또 주식이나 도박하는 것도 중독이거든요. 저도 주식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아니 주식도 우리가 슬기롭게 할 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이제 거기에 빠져들게 막 매매를 돼서 막 해야 되고. 예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일상에서도 숨어 있는 도파민 중독은 너무나 많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저는 지금 도파민 중독에 빠질 만한 여건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 같거든요. 네. 제가 중독인지 아닌지 좀 이따가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네, 예. 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사실 과거에는 제가 20대, 뭐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도파민 얘기를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네. 근데 최근 사이에 왜 이렇게 이런 도파민에 빠지는 일들이 많고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지 이게 뭔가 기술의 발전 이런 것과 좀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렇죠.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도파민 중독자들이 양산되는 사회가 저희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가 양산하는 도파민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뭐 조선 시대만 해도 도파민 분비가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각박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또 한 가지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걸 보게 되면 결국은 그쪽으로 추구하는 알고리즘으로 모든 유튜브도 그렇고 그렇죠. 내 생활도요. 예를 들면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편향돼서 결국 빠져들게 되거든요. 맞아요.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회가 예를 들면 자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뭐 말초적인 그런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예전처럼 아날로그처럼 네. 그런 어떤 편안한 환경, 예를 들면 뭐 운동이라든지 식사도 보면은 인스턴트 식품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과거에 비해서 도파민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은 호르몬 전문가시니까 혹시 그런 것들, 이런 도파민에 중독이 될 만한 그런 상황들에 대한 통제, 나의 도파민과 수용체와의 밸런스, 요거 가능하세요? 뭐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뭐 저도 가끔 이제 도파민 중독에 빠져들 때도 있고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도 제가 경험했던 커피 중독. 네. 어떨 때는 커피를 갖다가 막 바쁠 때 조교수 때 뭐 5잔 먹다가 10잔 먹다가 심지어 어느 순간 제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커피를 많이 먹고 있어. 물처럼 드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 잔을 갖다 종이컵을 싸놓고 보니까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저 자신도 호르몬 전문가라고 하지만 네. 이 도파민 중독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네. 저처럼 이제 호르몬을 이해하게 되고 도파민을 이해하게 되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뚜기처럼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한다면 이 도파민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다. 네.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일단 근데 도파민 우리가 그 단어는 정말 많이 사용을 했는데 예, 예. 과연 진짜 그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의 개념이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조절을 해야 될지 그 원리까지 오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도파민이 터진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네, 네. 뭔가 되게 팝하고 터진다. 그러면 이게 약간 쾌감 뭐 이런 뜻을 가진 그런 호르몬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도파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쾌감 호르몬이라 네.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도파민이라는 게요.
사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도파민의 별명을 호감 호르몬이라고도 붙인 게 있는데 호르몬.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호감에서 시작됩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저를 우리 아나운서님이 보고 또 우리 PD님이 보고 처음 봤을 때 4분 안에 도파민이 안 나오면 호감이 비호감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도파민 나오셨어요? 호감으로, 예, 호감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분 안에 도파민이 나와서 호감이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도 도파민이 나오고 그다음에 페닐에치라민이 나오는 그 정도의 감정은 약간 플라토닉한 사랑이고요. 도파민의 단계를 지나서서 이제 엔돌핀이 나오면 그게 바로 사실 쾌감 호르몬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을 한다고 그러고요. 아, 엔돌핀이 나와야지 에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옥시토신이 나오면 뭔가 아가페적인 사랑.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난 짜장면이 싫으니까 네가 먹어라. 뭐 이런 식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 내분비내과 의사들은 이 사랑이나 감정도 이 네 가지 호르몬의 물감으로 만들어낸 수채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시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결이 틀리잖아요. 네. 내가 어떤 재료로 레시피를 해서 뭐 음식을 만드는 거가 결국은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건 도파민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요. 쾌감 호르몬은 아니라는 거죠. 도파민은 동기부여의 호르몬이고요. 보상의 호르몬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는 호르몬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요. 도파민보다 조금 더 강렬한 어떤 쾌감은 엔돌핀이 있겠고요. 또 잔잔한 좀 이렇게 편안한 감정, 세로토닌 같은 게 있고요. 아까 옥시토신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도파민이 어떤 일을 갖다가 하게끔 이제 우리가 동기부여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도파민은 또 한 가지는 운동신경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운동신경? 예, 그래서 도파민이 신경과 신경 사이에 시냅스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게 어떤 신호로 전달하는 거죠. 호르몬처럼. 그래서 우리 몸속의 혈관의 길이를 잃으면 100만 킬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정도인데 이 혈관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은 호르몬. 근데 신경도 굉장히 긴데 중간중간에 이 전류가 이제 끊어질 수 있도록 시냅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달하는 건 신경 전달 물질인데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 호르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도파민은 운동신경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 부족한 사람들은 파킨슨병. 제대로 운동을 못하니까 막 이렇게 총총걸음을 걷고 손도 떨리고 또 파킨슨병 환자들은 감정이 없어져서 마스크 쓴 것 같은, 그러니까 감정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도파민이 또 영향이 있군요. 예, 근데 도파민이 많아지게 되면 무도병이라고 그래서요. 춤추는 것처럼 걷는 게 행동이 과잉으로 나타나는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도병이 되거나 아니면 도파민이 많으면 호르몬으로서 감정이 고양되니까 조현병이라든지 집착,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충동을 일으키는 또 호르몬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충동 구매를 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그럴 때 도파민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도파민의 기능은 스펙트럼으로 볼 때 다양한 기능이 있고 그것에 대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적정 수준으로 있으면은 삶을 되게 균형 있게 좋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굉장히 위험한 또 호르몬이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그럼 어쨌든 이게 호르몬이니까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은 일종의 질병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알코올 중독이나 뭐 우리가 이제 뭐 설탕 중독, 여러 가지 중독, 마약 중독, 뭐 약물 중독처럼 중독 자체도 병인데요. 이 도파민의 노예가 될 것이냐, 도파민의 주인이 될 것이냐, 도파민을 이해하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도파민이 그 자체의 중독도 문제지만 우리가 이제 호르몬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파민이 가장 1차적인 호르몬이거든요. 도파민이 변환돼서 뇌에서는 노르에피네핀이라는 호르몬이 되고요. 이게 부신으로 가면 에피네핀이라는 호르몬이 됩니다. 이 에피네핀 호르몬은 우리가 이제 보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헐크처럼 막 분노의 호르몬.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런 호르몬들이 이제 이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런 호르몬들의 이게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전령사가 도파민이고 또 우리가 이제 생활습관병이 다 호르몬 질환인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사람들한테 결국은 어떤 거에 중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교수님 저 어저께 또 그만 라면 먹고 설탕 달달한 거 먹었습니다.
도파민 중독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고요. 뭐 고혈압 환자들은 더 또 짜게 먹었다. 그 어떤 짜게 먹는 그 중독을 해결하지 못하면 혈압이라는 호르몬 질환을 해결할 수 없는 거고요. 네. 또 뭐 고지혈증 환자들도 보면 아침부터 뭐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그 중독된 것들을 해결해야지만이 결국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 질환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중독은 알코올 중독처럼 단적으로 그 자체도 병이지만 그 도파민 중독이라는 어떤 핵심을 통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질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 중독을 알아야 하고 네. 도파민 중독을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도파민 관련 질환 아까 전에 뭐 조현병도 말씀해 주셨고 네. 뭐 행동 걸음걸이가 막 춤처럼 이렇게 무도병처럼 된다 뭐 되고, 이런 것도 네.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파민이 관련한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질환이 있는 분들 어떤 증상이 있나요? 그 결국 이제 중독된 증상 때문에 막 이제 계속 듣고 어떤 자기의 한 가지 일에 꽂혀서 그걸 또 추구하게 되기도 하다가요. 네. 이 도파민이 무한정 나오는 건 아닙니다. 수용체는 자꾸 도파민이 나오니까 자꾸 줄어들다가 나중에 이 도파민이 그래도 계속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고갈돼 버리는 거죠. 그럼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 무력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는 돈을 버는데 돈을 갖다가 우리가 기업을 하는 분들도 보면 계속 이 소비나 이 소모를 많이 하게 되면 무한적으로 돈을 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파민이 분비되다가 결국은 한계에 부닥치는 거. 저는 그게 도파민이 파산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도파민의 이 중독 증상은 도파민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충동적인 거. 근데 도파민이 어느 순간에 또 고갈됐을 때 나타나는 무력감이라든지 우울감 같은 것도 도파민 중독의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파민 중독에 우리가 왜 걸리는 건지 아까 뭐 쇼츠 이런 거 보는 네. 이렇게 그 도파민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안 좋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네. 뭐 이런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은 어떤 환경에서 도파민 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결국은 도파민 중독이 되는 거는 도파민 분비가 됐는데 그걸 충분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느끼는 것 자체가 체감 온도처럼 적게 되면 더 많은 도파민을 추구하게 되는 것처럼요. 수용체가 줄어드는 거에서부터 네.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파민 수용체가 쉽게 줄어들거나 취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도파민 중독이 잘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대개 한 30%는 유전적으로 쉽게 유혹에 빠지는 도파민 수용체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주식 사야 된다 그러면 사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파민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경적으로 있잖아요. 네. 내 주변의 친구나 네. 가족들이 뭐 술 먹는 거를 뭐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어떤 사람을 사귀고 내 주변 환경이 어떤지가 도파민 수용체가 취약한 사람들, 쉽게 네. 도파민 중독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조금 도파민에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를 우울감이 있거나 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도파민 중독에 걸리기가 쉽고요. 네 번째는 이 아주 정당한 보상의 경험이 없거나 그런 환경이 제한된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돈을 벌어서 하나씩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쉽게 그냥 도파민을 챙겨야 되는, 예를 들면 뭐 그냥 담배를 핀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술을 마신다 이런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에 쉽게 빠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나치게 가난하거나 지나치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결국은 도파민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더 이런 다른 자극을 원해서. 분들이 더 강한 자극과 또 지금 내가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 삶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보람이나 보상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빠질 수 있는 도파민으로 가게 되고, 근데 그런 이 행동을 했을 때 그건 계속 내성이 생겨서 나한테는 더 많은 도파민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떡하죠? 뭐 산에 들어가서 명상하면서 모든 속세를 다 끊어내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기 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도파민 디톡스다. 산에 들어가서 명상해라. 속세하고 끊고 살아라. 그 마치 도파민 단식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런 단식, 도파민을 멀리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도파민이 나쁜 호르몬이라는 거에서 전제하는 건데 맞아요. 세상에 나쁜 호르몬은 없습니다.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뭐 산에 들어가서 도파민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도파민이 좋은 호르몬의 증거를 제가 몇 가지 얘기하면 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뉴욕 주립대학에서 그 이제 이 17명의 남녀를 모아놓고 사진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일반적인 자기가 아는 사람 사진도 보여주시면 갑자기 연인 사진이 딱 그 앞에 놓이면 이 도파민 호르몬이 확 분비되는 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그렇죠.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도파민 네. 호르몬 또 떨어지고. 네. 그런 그 실험 결과를 보게 되면 네. 도파민이 우리가 밀당하고 사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쥐들은요, 되게 일부 일처제를 하는 쥐는 없습니다. 쥐요? 네. 왜요? 근데 쥐들은 다부다처제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쥐 중에서도 네. 아메리카 초원 들쥐는 일부 일처제인데, 아니, 쟤네들은 쥐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네. 봤더니 그 쥐는 다른 쥐들에 비해서 도파민 분비가 많이 돼서 일부 일처제다. 이제 그런 실험 결과도 있는 거예요. 도파민이 많이 분비돼서 일부 일처제다. 근데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이 계속 그쪽으로 꽂혀 있기 때문에 깊어지니까 네, 감정이. 그래서 도파민이 결국은 우리가 사랑이란 중요한 인간 행동의 중요한 호르몬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MBTI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독일에서 실험한 건데요. 뭔가 이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도파민 분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이 중요한 호르몬들이 있지만 사춘기 때는 무슨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도 중요하겠지만 20대 이후에 중요한 호르몬 하나 꼽으라면 전 도파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파민이 분비가 많이 되는 사람들이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이 무조건 나쁜 호르몬은 아니다라는 네.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도파민을 갖다 아예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 쥐에다가 도파민 분비하는 걸 없애버렸더니 쥐가 아무리 맛있는 먹이가 앞에 있어도 먹지를 않고 굶어 죽는 슬픈 결말이 의욕이 아예 사라지는군요. 의욕이 사라지는 거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호르몬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파민을 끊기 위해서 선에들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내 생활 속에서 도파민의 균형을 잘 갖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도파민 디톡스 얘기를 하지만 제가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도파민이 동기부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이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에 우리 20, 30대 분들, 40대도 그렇겠지만 동기부여가 안 돼요. 네. 동기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러는데 네, 무력감에 빠지고 그런 요즘 분들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혹은 도파민이 너무 많았다가 떨어져서 예, 예. 그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건강한 도파민의 균형을 잡아주는 어떤 이제 일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도파민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면은 삶의 활력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활력을 적정한 만들어주고, 예. 도파민은.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동기가 부여되고 어떤 일을 갖다 추진할 수 있게 하는 호르몬이 도파민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저는 되게 행동이 바로 앞서고. 나오고 네. 앞선다라기보다는 네. 뭐 앞선다 그러면 약간 또 뭔가 그렇죠, 안 좋죠. 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뭔가 생각하면 네, 네. 그거를 행동으로 빨리 옮겨요. 그런 분들이 도파민 추진력. 분비가 더 추진력 있고 네. 진취적인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도파민 분비량이 많다는 거죠. 도파민 중독과 뭔가 그 밸런스 사이에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중독인지 아니면 밸런스가 맞는지를 한번 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파민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파민 중독하니까 이게 너무 나쁜 호르몬으로만 인식이 돼서 여러분이 도파민이 결코 나쁜 호르몬만은 아니다라는 점은 일단은 인지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다루는 다음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도파민 중독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도파민 디톡스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은 2부에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도 나올 2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안철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